네, 안녕하세요. 오늘 4주 2일차 수업 내용 바로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C 수업이 끝났거든요. 이제 C++로 넘어가면서 이제 C++에서는 이제 클래스, 어차피 클래스 이전의 문법들은 C나 C++이나 그렇게 다를 게 없어서 C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C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C++로 넘어가면서 네, 클래스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클래스부터는 제가 한번 직전에 이제 정리를 쭉 한 내용들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제 코드를 리뷰하는 식으로 코드를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복습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PPT 띄워놓고 하는 복습은 점점 더 빈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 이론을 이제 배우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코드를 나가기 때문에 코드 중심으로 제가 이제 오늘 작성한 코드를 중심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함수 오버로딩이란 뭐냐면은 함수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이름이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 중복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뭐 그러니까 뭐 add 하는데 add int, add float, add double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함수 이름이 중복이 안 된다는 걸 안 된다면. 근데 이 함수의 오버로딩은 함수의 이름이 중복이 돼도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로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주거든요.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환 타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 타입이 서로 다르든 같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름이 같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무조건 매개 변수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통해서 함수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보면은 함수의 반환 타입을 적어주진 않죠. 그죠? 함수의 반환 타입을 적어주진 않고 함수의 이름과 그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바로 이제 값이나 변수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들을 추론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건지 컴파일러가 미리 그 함수랑 이제 매칭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어떤 함수로 이제 호출될지는 컴파일 시점에 해당 함수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가 이제 호출 코드에 이제 들어가서 그 메모리 주소가 이미 할당되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보면은 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콜이라는 명령어 옆에 이제 어떤 함수로 점프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름이 같아도 함수의 이름이 같아도 들어오는 매개 변수 타입을 추론을 해서 어떤 함수로 호출할지 정해준다. 단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모호한 그런 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이 서로 이제 다 적용된 그런 함수라던가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로 호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보고 컴파일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함수의 오버라이딩, 즉 메서드의 오버라이딩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함수의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이름이 같고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순서가 서로 다르다면은 이 함수들을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정의를 해두고 우리가 호출하는 함수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매개 변수를 추론을 해서 함수로 호출을 해준다. 라는 게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함수 템플릿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 템플릿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템플릿은 한마디로 틀, 주형 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템플릿의 뜻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죠. 주형, 본뜨는 공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즉 이제 틀 같은 겁니다. 어떤 틀이냐? 코드의 틀입니다. 즉 함수를 템플릿화 시켜 놓으면은 그 함수는 현재 실행 가능한 코드가 아니에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당 함수의 템플릿과 현재 실행 가능한 코드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함수 템플릿을 정의를 해놓고 함수 템플릿을 정의한다는 거,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실제 호출 가능한 함수고 우리는 그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고 안에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함수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호출되기 전까지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템플릿이기 때문이죠. 즉 틀이에요. 이 함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함수 템플릿이고, 어떻게 완성이 되냐라고 했을 때 호출할 시점에 이제 타입을 추론을 하거든요. 컴파일러가 만약에 이 함수 템플릿을 사용을 한다. 이 함수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함수를 이용할 거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출한 코드를 보고 이 함수는 함수 템플릿이네. 그러면은 들어온 매개 변수의 타입을 추론을 하죠. 매개 변수의 타입을 추론해서 여기 인트형 데이터가 매개 변수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 함수는 빈틈을 비어 있는 타입 부분을 인트로 채워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템플릿에서 인트형 타입을 가진 함수를 찍어냅니다. 코드를 복사해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내가 함수를 호출한다면은 함수는 같은 이제 파일, 같은 CPP 파일 안에 함수의 선언과 정의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함수의 템플릿 코드를 알고 있어요. 컴파일러가 이 함수 템플릿은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그 문자열들을 파싱을 하겠죠. 코드를 파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비어있는 타입 부분을 들어온 매개 변수의 타입을 추론을 해서 이 타입으로 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수 템플릿을 만들 때는 선언과 구현이 분리되면 안 된다. 즉 함수 템플릿을 선언해 놓고 헤더 파일에 선언해 놓고 CPP 파일에서 구현을 하면 구현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메인에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헤더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선언부만. 그렇게 되면은 선언부를 보고 그래 가 아니라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거 함수 템플릿 함수인데 헤더 파일에 가니까 구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현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실제 구현이 없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메인에서 예를 들어서 인트를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냈어요. 인트를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호출해서 그러니까 인트 매개 변수를 넣어서 템플릿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그 템플릿 함수의 인트를 기반으로 한 코드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헤더 파일에는 정의밖에 없죠. 선언밖에 없어요. 함수 선언밖에 없고 구현은 다른 CPP 파일에 가 있는데 메인 CPP가 컴파일 때는 다른 CPP 파일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 호출되는 코드에 대해서 템플릿 코드를 생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int 타입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현이 뭔지 모르거든요. 왜냐? 헤더에는 선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링킹 에러가 나요. 왜? 야, 너 왜 선언만 해놓고 구현 없는 함수 호출한 거야? 나 뭐랑 매칭해야 돼? 링킹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파일에 선언과 정의가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템플릿은 그 자체로는 함수가 아니다. 그 자체로는 실행 가능한 코드가 아닙니다. 이 함수 템플릿을 내가 같은 파일 안에서 호출했을 때 같은 파일 안에서 호출했을 때 비로소 그 호출 구문을 보고 매개 변수의 타입으로 함수 템플릿의 타입을 이 함수는 int 타입을 가지는 템플릿이구나. int 타입을 가진 함수구나 해가지고 템플릿 코드를 읽어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들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복사하는 게 포인트죠. 복사해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 템플릿이다. 함수 템플릿의 장점은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내가 중복적으로 타입에 맞는 함수로 오버로딩 하지 않고 함수 템플릿 하나면은 정말 모든 타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서로 다른 타입에 대해서 캐스팅도 진행하지 않고 각각 똑같은 함수지만 타입만 다른 함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즉 내가 int 플롯, 더블, 캐릭터로 각각 데이터를 넣어서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템플릿은 이 4개의 똑같은 코드지만
타입만 다른 4개의 코드를 만들어낸다. 만약에 이 템플릿 코드가 길거나 이렇게 호출하는 함수가 많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의 중복 코드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게 되겠죠. 찍어내게 되겠죠. 찍어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찍어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네, 그런 비효율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템플릿 코드가 길고 호출한 쪽이 많다면은 그 타입에 따라서 계속해서 함수를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템플릿은 템플릿일 뿐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새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중복적으로 만들어내진 않아요. 즉 인트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인트를 사용하는 거는 그 함수를 호출하긴 합니다. 하지만 타입마다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걸리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는 타입이 정말 어떤 게 옳지 몰라서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str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템플릿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본형 인트나 플롯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벡터에 벡터에 내가 만든 객체 저장하고 싶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뭐 객체는 저장 못하고 기본형만 저장 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 템플릿으로 만들기 정말 딱 알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수 템플릿 이렇게 장점 단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넘과 이넘 클래스는 그냥 상수에 이제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enumerate라고 enumerate 세다 뭐 이런 뜻이네요. 낱낱이 세다, 열거하다 뭐 이런 건데 줄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상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상수에 따로 값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0부터 이제 그 뒤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쭉 매겨지게 되고 맨 앞을 1로 지정을 해주면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매겨지게 되고 맨 앞을 10으로 지정해주면 10, 11, 12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요. 이놈과 이놈 클래스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타입을 지정할 수 있냐, 타입을 지정하지 않냐, 즉 타입을 구분하냐, 타입을 구분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이넘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에 있는데 이 이넘은 서로 타입을 구분하지 않아요. 즉 이넘 A와 여기에 A, B, C가 있고 이넘 B에도 똑같이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와 이 A, B, C는 서로 같아요. 0, 1, 2고요. 0, 1, 2입니다. 오쉣 왜 이래 서로 0, 1, 2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떤 A를 그냥 int A는 A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여기 있는 A를 가져다 썼는지 여기 있는 A를 가져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A인데 여기가 0이잖아요. 근데 10, 11, 10이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A가 들어간지 너무 모호하죠. 왜냐 타입을 구분하지 않아요. 정의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A가 들어갈까라는 거에 대한 모호성이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게 이 이넘 클래스입니다. 이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즉 같은 타입의 이넘이 아니면은 사용할 수가 없고 대입도 불가능해요. 즉 일반 변수의 대입이 불가능하죠. 이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값이 그냥 완벽히 정수로 이제 정수로 이제 변환이 됐는데 그래서 대입도 할 수가 있는데 이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강제 형변환하지 않는 이상 이넘 클래스는 이넘 클래스 타입이고 정수는 정수 타입이다 해서 대입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 지정자 이거 있죠. 이거 사용해서 여기가 이넘 클래스명 클래스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이넘 상수값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조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게 있는데 좀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쓸 것 같네요. 이넘 같은 경우에 장점은 우리가 그냥 매직 넘버 있잖아요. 매직 넘버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료형 크기도 그냥 크기 차지도 안 하고 이넘 같은 경우에는 크기 차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언해 놓고 인원값을 쓰면은 그냥 이제 상수 사용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샵디파인이랑은 좀 다르죠. 샵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넘 쓴 거랑 비슷하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쓰지만 전처리기에 의해서 컴파일 전에 모든 값들이 지정한 상수값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디버깅 할 때 이게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샵디파인으로 예를 들어서 샵디프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썼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처리기에 의해서 완벽하게 1,
2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이게 디버깅 시에 A인지 B인지 안 나와요. 1과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과 2가 뭐를 의미하는지 찾으러 갔어야 됐는데 이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놈 클래스 상수값으로 나옵니다. 컴파일러가 이대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하기도 용이하죠. 그리고 똑같이 매직 넘버 쓰는 거랑 같기 때문에 아마 이놈 같은 경우 이렇게 상수로 뭔가를 정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값을 정의해서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배열에 스택에 저장되는 지역 변수 배열에 크기를 지정한다든가 이럴 때 const int로 하면은 그만큼 데이터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넘으로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이넘으로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이제 뭐랄까 그 안에 이제 상수를 정의해 놓은 것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상수 그냥 매직 넘버 사용하는 건 똑같다. 따로 변수 지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안에다가도 배열을 선언을 할 때 그 크기를 잡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넘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따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클래스의 크기가 단 4바이트라도 줄어들 거고 따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매직 넘버 상수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넘이랑 이넘 클래스랑 똑같은데 이제 이넘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타입을 구분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